안녕하세요. 유쾌한 멘토 한창호입니다. 오늘은 유쾌하게 취뽀하자 9단계로 자소서 준비하기 2편입니다. 2단계에서는 과거의 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왜 그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그 일을 풀어나갔고, 배운 것은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왜 그 경험을 했는지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지원 동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과거의 나,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경험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골든 서클이라는 접근법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의 접근법이냐? 왜 내가 그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그 일을 했고, 만약에 다시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접근법이에요. 이거는 공부에서도 방식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기획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한번 자소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경험을 하나하나씩 재정의를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구체화, 최대한 디테일한 방법들을 찾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경험에서 얻은 거를 한 단어로 컨셉을 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그 일을 풀어나갔던 방식, 즉 과거에 내가 일을 풀어나갔던 방식을 찾아보면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도돌이표로 돌다 보면 지원 동기를 찾을 수 있어요. 뒤에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알았다면 미래의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이 Y라는 걸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강에 나가서 2시간씩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경험들을 했을까? 그거를 나열을 해보고 최대한 소소한 방법들을 찾았어요.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작은 경험도 괜찮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보자는 거지 대단한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투자 업무라는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재무관리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나왔어요.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미래의 나를 찾아가는 건 5년 안에, 10년 안에, 15년 안에 하고 싶은 거를 쭉 적어봤던 거죠. 그렇게 해서 금융산업에 갔을 땐 벤처 산업에 투자해주는 엔젤 투자자가 되고 싶었고, 재무직무로 갔을 때는 재무 총괄을 하는 CFO가 되고 싶다는 게 저의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말로만 하면 힘드니까 한번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골든서클 사례예요. 수정 전에 한번 경험을 볼게요. 소모품비 30% 절감을 이루다.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이런 소제목을 달아주는 건 좋고, 문제는 이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을 했냐면 비용 운영 문제를 해결했고요.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어떻게 이 일을 풀었냐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장부를 따로 제작했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글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골든서클을 적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수정 후를 한번 볼게요. 소모품비 30% 절감을 이루다.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좋아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특히나 30%라는 수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짧게 써줘야 돼요. 어떻게 쓰냐면 덕분에 선물도 받아보네. 이게 뭐냐? 마지막 경험의 최종 결과물이었어요. 동아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설명을 짧게 한번 해줄게요. 학부 시절 금융경제 동아리에서 담당할 때 들었던 얘기다. 라고 상황을 그냥 딱 끝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를 하였다. 즉, 어떻게는 길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첫째는 비품 관리를 작성했습니다. 그게 뭐냐?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불필요한 부품 구매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행사마다, 행사마다 필요한 수량을 직접 구매를 해왔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장부를 공개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벤트를 개최했어요. 이것들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키워드는 뭐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본인을 어필하는 거예요. 입사 후에도
항상 데이터 분석, 내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실수 없는 업무를 수행할 거다라고 바꿔주는 거죠.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좀 더 가독성이 있어요. 취준을 시작할 때 그리고 골든서클을 접근하고 나서 이거는 제가 첨삭을 했던 내용들을 가져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소제목이 없었어요. 이거는 소제목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턴 근무 당시 인간관계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직장 내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세요. 누구보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나는 태도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태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였고 팀원분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대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연말 행사에서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이 글을 바꿔보자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키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뭘로 잡았냐? 끈기로 잡았어요. 그 글을 한번 풀어볼게요. 액추얼 7명의 팀원에서 700명의 마음을 얻다. 이게 뭐냐? 처음 팀에 들어갔을 때는 7명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인 거는 행사에서 700명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거를 소제목으로 깔끔하게 적어주고 상황 설명은 짧게, 딱히 도와주실 일은 없어요. 팀원분께 가장 먼저 들은 말. 그래서 이분이 뭘 했다 그랬죠? 가장 큰 이유? 뭘 했다? 어떻게 했다? 첫째, 사소한 일부터 했고 둘째,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끈기 있게 다가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if를 써주면 앞으로 땡땡 기업에 입사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골든서클을 적용하고 나면 좀 가독성이 달라져요. 그럼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사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당 한 대, 수치가 들어가면 좋아요. 강북의 핸드폰 판매왕. 결국 소제목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소제목을 달고 나면 상황 설명을 어떻게 한다? 짧게. 구어체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팔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이건 제가 고객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다? 신중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저의 키워드이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을 변경했다. 즉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떠나지 않을 거다. 나는 이 가판대에서 2년 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24개월짜리 물건을 사가더라도 저는 언제나 사후 서비스를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어필한 거죠. 둘째, 사후 서비스를 했어요. 컬러링도 바꿔드리고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도 항상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나의 컨셉을 알린 거예요. 뭐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 창의적으로 방법을 변경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꼭 해주셔야 될 게 결과물을 최대한 수치화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불가능할 경험들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면 최대한 수치를 넣어주세요. 글만 읽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질려요. 그래서 수치를 넣어서 아 이러한 걸 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골든서클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가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것도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골든서클을 적용해서 최대한 경험들을 정리를 해놓으시고 내 컨셉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향과 역량을 잡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과거의 경험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갈 거예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유쾌한 멘토를 쳐주시면 돼요. 검색을 해주시면 제 블로그가 뜰 거고 블로그에 오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